실제로 나눌 수 있는 재산은 8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럼 이 8억 원 반반 나누는 걸까요?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바로 재산 분할. 어디까지 나누는 걸까요? 이혼을 할 때 가장 민감한 주제는 바로 재산이 아닐까 싶어요. 같이 산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가진 것도 또 상대방이 가진 것도 점점 구분이 모호해지니까요. 재산 분할은 단순히 각자 얼마씩 가져가냐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. 먼저 이 두 가지를 정리해야 돼요. 무엇을 나눌지, 얼마나 나눌지. 기본적으로는 결혼 생활 중에 함께 만든 재산은 모두 나누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. 집, 예금, 주식, 자동차, 퇴직금 같은 건 물론이고요. 함께 진 빚도 포함이 되죠. 예를 들면 집 살 때 낸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것도 말이죠. 반대로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던 재산이나 부모님이 개인적으로 증여해 준 재산, 퇴직금 예상액 같은 건 보통 각자의 고유 재산으로 보고 제외됩니다. 다만 그런 재산을 부부가 함께 관리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일부는 나눌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복잡하죠. 그리고 재산 분할을 둘러싼 진짜 다툼은 어디까지가 내 몫이냐는 건데요. 배우자 명의더라도 실제로는 부부가 함께 모은 예금이라면 이건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디까지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생각보다 많이 다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바로 기여도입니다. 재산을 모으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단순히 수입만 보는 게 아니고요. 가사 노동, 육아, 정서적인 지지 같은 간접적인 노력들도 다 함께 따져본다고 해요. 그래서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아이를 돌보고 살림을 책임지며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면 그만큼 재산을 함께 만든 셈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는 맞벌이 부부 못지않게 재산 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. 자세히 예를 들어 결혼 10년 차 부부가 있다고 해볼게요. 자녀는 한 명이고 초등학생이에요. 아내는 10년 동안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왔고 부부는 7년 전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함께 마련했죠. 현재 시세는 약 10억 원, 그리고 이 집에는 4억 원의 담보대출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. 남편은 작년에 5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았고 부부 공동 명의의 예금은 1억 원, 남편의 퇴직금 예상액은 8천만 원, 그리고 아내 명의의 자동차는 2천만 원 정도라고 해요. 그럼 이제 이 중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게 도대체 뭘까요? 아파트 10억 원, 예금 1억 원, 퇴직금 예상액 8천만 원, 자동차 2천만 원, 토지 상속 5억 원. 이렇게 합치면 17억 원 정도 되는데요. 여기서 아직 갚지 않은 대출 4억 원과 토지 상속 5억 원을 빼면 실제로 나눌 수 있는 재산은 8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럼 이 8억 원 반반 나누는 걸까요?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. 가장 중요한 건 앞서 언급한 기여도인데요. 아내가 전업주부로 10년 동안 살림과 육아를 전담해 왔다면 보통은 6대 4 비율로 분할할 수 있다고 해요. 그러면 아내는 약 3억 2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. 만약 아내도 경제 활동을 같이 해왔던 맞벌이 부부라면 더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. 추가로 배우자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? 개인 사업자의 경우 단순히 사업체가 있다고 다 나누는 건 아니고요. 혼인 기간에 함께 키운 사업이라면 일부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. 반면에 법인 사업체라면 회사 자체 자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가진 법인의 지분은 개인 재산으로 보고 그 가치를 평가한 후에 나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
이처럼 실제로 재산을 나눌 땐 재산의 종류나 액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혼인 기간, 기여도, 자녀 양육, 그리고 이혼 사유까지 함께 고려되는 것 같아요. 말 그대로 재산 분할은 단순히 계산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과 노력이 담긴 복잡한 조율의 과정이니까요.